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두 번째, 첫 번째 영상 나갔을 거니까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 산에는 돼요? 아니면 여기는 남향인데요, 여기는 북향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제가 종목에 따라서는 다 다르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산채는 산에서 자라던 작목이에요. 산에서 자라는 작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취나물도 산에서 캐갖고 왔잖아요. 곰치도 산에 있었죠. 명이나물도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고랭지 지역에 있는 산에 있거나 아니면 울릉도 성인봉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다 산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산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밭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려요. 산채를 전문적으로 밭해도 되는 작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성을 띠고 할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밭에서 잘 자라는 밭작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빼고 난 산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 산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각각의 작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눈개승마와 명이나물이요.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가리지 않아요. 그늘에 있으면 그늘에 있는 대로 조금 늦게 자라고요. 따뜻한 데 있으면 따뜻한 데 있는 대로 조금 빨리 자라요. 그렇다고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상품의 질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눈개승마도 해를 좋아하지만 그늘 속에서도 잘 자라는 작목이에요. 그러면 산에서는요, 산에서도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잣나무 밑에서 실제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저기 해가 잘 드는 쪽에서 자라는 아이하고 생육을 했었을 때 그다지 차이 나지 않아요. 단지 조금 느릴 뿐이에요. 그런데 느린 게 저희들한테는 유리해요. 왜냐 그러면 오랫동안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수확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위로 보이는 나무는 전부 다 잣나무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나무, 잣나무 밑에서는 아무것도 못 자라요. 자, 근데 저기 보시면 그렇게 아무것도 못 자랄 만큼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잡초는 거의 잘 안 자라요. 왜냐 그러면 이게 송진, 그러니까 소나무에서도 송진 떨어지는데 잣나무에서도 송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송진 때문에 송진이 땅의 산도, 그러니까 산도 pH를 많이 높여놔요. 산성화를 시켜서 다른 작목들을 못 자라게 억제를 시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나잖아요. 큰 산불이 나갖고 이런 침엽수림이 불타고 나면요, 그 밑에서 산나물이 엄청 많이 자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안 자랐던 건데, 이런 침엽수림 밑에서도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밑으로 가서 보여드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얘는 뭘까요? 두릅이에요. 두릅. 저 밑에 지금 저희 심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얘는 뭘까요? 퀴즈! 자, 눈개승마예요. 눈개승마. 그렇잖아요. 얘네들도 이 밑에서는 그래도 버티고 자라요. 물론 저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요, 생육이 좀 비실비실해져요. 왜냐 그러면 그거는 침엽수림에 있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채광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이에요. 맨바닥에서는 실제로 조금 더 빨리 커요. 크는 거는. 자, 느리고 빠르고에 대한 문제지 죽냐 사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명이나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데,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초인데요, 9월 초인데 밭에 있는 아이들은 7월 달부터 이미 잎이 노랗게 변해서 휴면에 들어가요. 울릉도 종명이는 울릉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연간 기온이 여기보다 훨씬 더 서늘해요. 추운 거는 여기가 더 추운데요, 뜨거울 때는 여기가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뜨거워지면 빨리 휴면에 들어가요. 그런데 얘도 똑같이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주르륵 잣나무 밑에서는요, 지금 9월 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볼까요? 저기 앞에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저기 뭘까요? 명이나물이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명이는 되는 건가요? 네, 명이도 돼요. 그리고 생육기간이 훨씬 더 길고요. 그리고 잎 색깔도요,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이는 어디가 좋을까요? 배구산 산나물 참사리 농장의 명이나물은요, 노지밭, 그러니까 맨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로니아 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오미자 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 같이 산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각각에 따라서 다 환경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차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실제로는요 그늘이 좀 지는 게 좋아요. 남향보다는 북향이 좋고요. 왜냐 그러면 남향에다가 키우면요 해가 많이 들잖아요. 해가 많이 들면요 명이 같은 경우는 잎이 빨리 연두색 빛으로 변하고요, 빨리 휴면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늘이 있는 어떤 임야나 아니면 북향에다가 키우게 되면요 잎 색깔도 예쁘고요, 상품의 질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 북향에다가 키우면 되잖아요. 그 시기에 수확을 다 못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밭에도 키우고요, 차강도 하고요, 산에도 키우고요, 남향도 있고요, 북향도 있고요. 자,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조절을 하냐 그러면 한 달 수확을 해야 돼요. 한 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얘가 한꺼번에 나오면 얘도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을 때 내가 수확을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의 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돼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명이 같은 경우는 울릉도 자생종 같은 경우는요 현재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다 시범재배에서 성공을 했고요, 다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는 추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강원도만큼 추운 동네 많아요. 자, 일단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가면 속리산 무주 이쪽, 무주 구천동 이쪽 들어가잖아요. 저쪽 호남 이쪽 방향으로 가셨을 때 거기도 엄청 추워요. 경상도의 문경세제 그 일대에 있는 소백산맥 쪽 가보세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강원도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들이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작목이 있다, 아니면 하고 싶은 작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강원도라서 된다, 고랭지에서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랭지에서만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누리대라고 불리는 누룩치요. 암모니아 냄새 난다는 그 채소가 있거든요. 산채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저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그런데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도 안 대시는 게 맞고요. 하여튼 그런 작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높은 데를 좋아하는 작목이 뭐가 있냐 그러면 곰치요. 곰치 같은 경우도 뜨거운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밑에 쪽에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완전 비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밑에서도 잘 되는 게 뭐 있냐 그러면 참치라고 불리는 나물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나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산에서도 엄청 예쁘게 잘 자라는데요, 산보다는 그냥 시설 재배하셔도요 엄청 잘 자란다라는 거. 불과 몇 년 전까지 엄청 유명했죠. 뭐가 유명했어요? 곤드레요, 곤드레. 아주 그냥 곤드레 밥 먹겠다고 전부 다 난리 쳤었잖아요. 걔도 엄청 잘 자라는 작목이에요. 자, 첫 번째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형의 대충 기온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남향인지 북향인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화렵수다, 침엽수다. 근데 지금 제 뒤로 보일 만큼 저렇게 빽빽하게 있으면요 실제로 어떤 작물도 잘 안 돼요. 그쵸? 안 되겠죠. 왜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독한 놈들이 조금씩 살아남는데, 이렇게 많으면 제 뒤로 보이듯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살기는 살아요. 수확 못해요. 양이 안 나와, 양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라는 건 다 자라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요. 나무를 얼만큼 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차강을 얼만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채강도를 얼만큼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빛이 얼마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그거 빼고 난 다음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땅은 아니요, 특별히 좋은 땅, 특별히 나쁜 땅 찾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어떤 지형이냐.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일단 빚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면 물 차는 거예요. 여기 물이 많은 땅인데요. 물이 많은 땅이면 또 물을 좋아하는 장목이 아니냐,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장목을 갖다가 땅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땅에다가 장목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형에다가 장목을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장목을 갖고 와갖고 여기 있는 지형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이 장목이 될까요? 라고 묻기 전에요, 먼저 내 땅은 어떤 땅입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형은 이렇게 이런 지형인데 여기서 될 수 있는 장목이 있을까요가 정답이에요. 제가 산마늘을 심고 싶은데 내 땅에다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 땅을 모르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누구한테 그 지형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좀 더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시라고요.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